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한울내과 원장 김상목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6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트레스 조절과 마음의 여유. 거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여유란 말이 좋죠. 근데 그게 복잡한 사회, 또 빈부차가 심해지고, 또 정보사회라고 해가지고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고 바다를 이루고, 그걸 취사 선택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4차 산업이 어쩌고 저쩌고 실직의 위험성이 또 장래에 또 나오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계속 이제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라는 책이 내가 저술을 한 권 했었는데, 벌써 20-30년 전에 스트레스에 대한 책을 내가 마스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부심을 발전시키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먼저 그래프에서 다시도 강조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은 능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자부심을 이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요. 스트레스가. 특히 만성으로 해야 되는 뇌의 구조. 근데 스트레스 체질을 만드는 스트레스에 관련된 뇌의 기억력, 기억 또는 자부심 그런 것이 심어지는 시냅스의 기억 상태, 그런 것이 고정화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들을 이야기를 지난 강의에 쭉 했었는데,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나쁜 의식 구조를 처음에 한국병이라는 형태로 소개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 30년 됐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의 의식 구조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질 않았어요. 20-30년 동안에. 오히려 퇴보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사법개혁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사실 나도 좀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이 법제 시스템이 사법개혁을, 검찰개혁이던가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솜방망이고 사회가 좀 깨끗해져야 되는데 자꾸 이거 퇴보를 하는 것이,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또 일반 국민들이나 마음의 여유가 좋기는 좋은데, 그럼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고, 제대로. 그런 뇌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고 신중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좀 비교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픔에 대한, 자연에 대한 굉장히 피해 의식이 많고, 그래서 장인 정신도 거기서 태어난 것 같고, 의식구조상으로. 그래서 꼼꼼하고 감정을 컨트롤 잘하고, 감정 컨트롤은 너무나 잘 컨트롤해서 또 문제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피해를 안 준다는 그런 차원까지 가가지고 너무나 오버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습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초가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관상용으로 이 줄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꼬불꼬불 일부러 만들지 않아요.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열등적인 의식구조를, 국민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의 평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나쁜 의식구조에서 제일 첫 번째 처방전, 진단을 이렇게 내렸으니까 처방은 이렇게 한다 이게요. 따라서.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의 여유를 갖자. 부정적인 이제 마음을 여유가 보면 부정적인 다 이제 엉켜 있는 것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랄지 피해의식도 좀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이것은 이제 분석적이고 과학적인 마인드를 할려면 마음의 평화, 모든 것이 다 원활 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이 강한 자아 자부심을 우리가 만들자. 강한 자아심, 제대로 된 자아, 제대로 된 자부심.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외에 뭐 평생 교육을 한다든가. 근데 요 사이에 삶의 질이 나쁜 것은 사실인데, 교육계획에서 뭐 점수를 따진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만은, 이제 암기식 교육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개념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외우는 암기가 아닙니다. 개념적으로 이제 가르친다면 그것은 창의적으로 발전시키는 하는 교육 방법인데, 요새 이제 PISA, 고등학생들의 OECD 국가가 32개국인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서 이제 항상 몇 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나라가 요새 뭐 3등, 4등, 5등 이렇게 자꾸 처지더라고. 교육 시스템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것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런 이제 고등학생들의 학력 점수가 떨어지고, 과거에는 뭐 1등, 2등 뭐 기능공대에 아마 항상 1등, 2등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많이 이제 교육열이 다운되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참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높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서로 연관이 있는 거죠. 좋은 말인데, 이제 우리 성인병에 걸리고 그러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성인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장육부에 분포되는 자율신경이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작용해서 뭐 변비, 설사, 뭐 소화장애, 뭐 여러 가지가 뭐 면역이 뭐 다운되고 말이죠. 근육 관절이 긴장해가지고 뭐 과거에는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1위, 교통사고 1위, 2위, 산업재해 1위, 2위. 사고가 자꾸 나고, 어렵게 돈 번을 자꾸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그렇게 아깝게 번 돈을 그렇게 허비하게 쓰는 것이 비일비재잖아요. 지금 매스컴에 맨날 나오는 게 맨날 뭐 돈을 잘못 썼다 뭐 그런 것만밖에 안 나오는데 참 문제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허비 쓴 사람이 어디가 있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뭐 애를 자꾸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네덜란드가 됐든지 쓰레기가 별로 없어요. 고발도 잘하고, 이웃 사람이 잘못하면 고발을 잘한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국가가 부강하고 부국강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좀 프라이드가 있게, 자부심이 있게 우리가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하여튼 움직이고 급성 스트레스 있으면은 거기에 잘 대처를 하고 만성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스트레스를 느낄 때 첫째 단계는 그 스트레스를 잘 충분히 깨닫고 느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여기 버릇대로 습관대로 자기의 몸의 배인 상태로 항상 반응해 보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성질이 급한다든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뭐 성질이 급해서 뭐 당연히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건 말도 되지 않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상대를 자존심 상하게 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났길래 우하고 성질이 급해서 그런다고 그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질이 급하면 나쁜 사람이지. 그리고 어린애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린애들은 뭐 예쁘다, 뭐 똑똑하다 그렇게 칭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의 능력도 문제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요새 내가 알기로는 그 문헌에 보니까 성인들은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부작용이 없대요. 근데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쁘고 똑똑하고 뭐 하면은 그것을 믿고 이게 자가 발전을 못 한대요. 그런 걸 알지. 그러니까 말이 좀 빗나가기는 안 했을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든 이제 부정적인 것을 자꾸 폭발시키고 그런 것은 나쁘기 때문에 첫째 충분히 스트레스의 상황을 자기 신체를 자가 진단해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깨닫는 버릇과 훈련을 쉽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의 폭발을 사전에 스마트하게 눈치 빠르게 유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도 뭐 즉석 스트레스 해소법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헛기침을 해도 좋고 그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유산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인 폭발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우가는 성질이 급한 성질 그런 걸 헛기침을 한다든가 가슴을 펴든지 이를 악물든지 몸을 움직이든지 한숨을 쉬든지 하품을 하든지 간에 그 이성적인 대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늦추면서 유산시키면서 자기 수양과 개발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나도 저 역시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도 스트레스를 우가는 성질을 하려고 자꾸 이제 반성도 하고 뭐 잘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내가 뭐 자부심이 뭐 강한 사람도 아니고 뇌짱도 아니고 그렇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탐구한 그것은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너무 의식해서 듣는 시간보다도 대화는 경청, 듣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하는 사람. 사교적인 사람이 말을 더 열심히 많이 하고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수다거리를 많이 한다든가 말을 또 많이 전화상으로 그냥 오랫동안 한다든가 말로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 건전한 대화라는 것은 경청, 잘 상대방의 너무나 의식해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어떤 대화에서도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것은 이제 대화 토론의 A나 법칙을 청소년 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분대만 다면은 다 끝이고, 그런 과정이나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대학교 명분대 나왔다고 그 이유도 또 문제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제 장원급제하면 끝까지 자자손손 자기 천답을 물려준다고 하는 유교 사상, 그것도 또 문제잖아. 그럼 나중에는 조선 말기에는 하도 땅이 양반들에 다 귀속되어 가지고 농민이 농사질 땅도 다 없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핍박하게 경제가 돌아갔잖아요. 근데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여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을 길어진다는 것이 이제 문제고,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뭐나 스트레스가 됐든지 뭐 스트레스를 해소되고 하는 것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죠. 몸에 밸런스는 자율신경에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몸이 적어도 지구상의 최고의 인간이 진화를 제일 많이 발전하고 고급스러운 동물이지만은 결국은 변화하고 진화를 하고 발전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발전한 거고, 항상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그런 능력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도 조절형이라고, 예를 들어서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 사실 독선적이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싸우지 말고, 사소한 감정에서 싸우고 그러면 말이죠.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사람은 불을 지르잖아요. 나 불 지를 거예요. 화가 폭발해가지고 말이죠.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기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수용하고 그런 걸 충분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충분히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제 그 말인데, 스트레스에 대한 상식도 넓혀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자아 자부심을 연마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결국 가서는 책의 텍스트북에서도 나온 것 같이 자기가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데는 강한 자아 자부심이 있어야지 주위 사람한테 넘쳐 흘러서 자아 자부심이 이제 넘쳐 흐르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흘러나오는 여분의 자아 자부심을 이웃하고 같이 나누는 여유, 마음의 여유, 그런 것을 상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율신경 같은 것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병실에서 뭐 음악 치료를 한다든가, 뭐 좋은 뭐 멜로디, 뭐 베토벤의 뭐 모차르트의 뭐 음악을 슬플 때는 무슨 음악을 들려준다고 어찌고 저찌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다 자율신경을 부드럽게 하고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 몸에 좀 부드러운 마음의 여유, 정신적인 충전을 하기 위해서 병실에서도 음악 치료 또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뭐 병원 같은 데서도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 음악회도 해주고 그런 것은 참 의의가 있고, 아픈 사람이 이제 외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듣고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감동해서 이제 힘을 얻게 되고, 그런 것에 우리가 인식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스트레스 근본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스트레스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와 인식이나 그런 것이 뭐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달려 있고 약한 자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탓으로 항상 돌린다고, 변명을 한다고. 그것은 왜곡된 자아가 이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이제 그런 방어작용이 머릿속에 생겨가지고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신의 몸에 배인 부정적인 패턴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는 그래서 그게 바로 되나요? 수련하고 또 이해를 넓히고 뭐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선 몸에 배인 대로 하세요. 그러지만은 악을 쓴다든가 상대방한테 폐를 준다든가 부르짖는다든가 그리고 사고를 낸다든가 그런 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선 자기 몸에 배인 대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해결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버컴, 그러니까 해결하는 데는 또 다른 극복 스트레스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트레스를 고치려고 하는데 또 담배를 이제 끊는 데 있어서 좋죠. 그런데 담배를 끊으려고 아주 엄청나게 노력하는 극복 스트레스, 그걸 극복하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를 차라리 피고 빨리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다 바람직스런 새로운 패턴으로 그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이고 뭐 지난 강의에 급성 스트레스가 잘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직접 스트레스로 대결하지 말고 그다음 뭐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뤄서 조절형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후진국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여튼 좀 사고가 많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애에 대한 칭찬 그것은 좀 아까 이야기한 같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야지 일반적인 거 말 나온 대로 편하게 잘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똑똑하네 뭐 그렇게 하면은 애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제 그것이 또 자부심을 기르는데 그리고 꾸지람이라기 뭐 그럴 때는 확실하게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때는 또 그걸 제대로 이야기해주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못된 것은 꾸지람을 해주고 요새는 글쎄요 뭐 체벌을 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또 뭐 여러 가지 교육의 방식이 있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끈하게 변화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됐든지 노력을 하는데 모든 것을 일을 하는 데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것은 지금도 좋고 다음을 위해서도 좋고 개인을 위해서도 좋고 사회를 위해서도 좋고 자기의 능력이 배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갖자. 그러면 지난 강의에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가 많음으로써 심신증이 많이 걸린다든가 노이로제, 신경증이 많이 생긴다든가 거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승화를 시켜야죠. 부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인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신중하게 아까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도 생각해서 자꾸 이제 피해가 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여하튼 그 노파심에서 좀 장황한 강의가 됐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